대한민국 넘버원 일자리 창출 방송 쫄지 말고 투자! 네, 안녕하세요. 캡스톤 파트너스 송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그니티브 인베스트먼트 이효입니다. 네. 네, 첫 번째 코너죠. 예. 뭐든지 물어보는 쫄지 말고 물어봐! 예,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썰렁합니다. 이거 당연하죠. 근데 저 지난주에 이유 대표님 없었을 때 이거 어떻게 했는지 되게 그러니까요. 궁금해요. 저도 한번 저도 방송을 봐야 없어가지고. 돼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이 예, 쫄지 말고 물어봐에 나오셨습니다. 먼저 개인 소개 및 회사 소개 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주식회사 3공의 박상원, 이상헌 대표입니다. 두 분 다 공동 네네, 대표. 공동 예, 대표이고요. 네, 저희는 피나포레라고 하는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피나포레는 피나포레. 피나포레입니다. 네, 피나포레는 이제 맛있는 디저트를 만들기 위한 모든 재료를 하나의 박스에 담아서 댁으로 배송해드리는 베이킹 박스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누구나 다 맛있게 쉽게 만드실 수 있게끔 저희가 모든 재료를 다 계량해서 댁으로 보내드리는 서비스예요. 네. 아, 예. 저희가 뭘 만든다고요? 빵이요? 디저트를 만드실 수 디저트요? 있습니다. 네. 네. 뭐 베이커리 예를 들면 뭐 그런 어떤 게 재료. 있나요? 예를 들면 에그타르트도 만드실 수 있고요. 네, 에그타르트. 사과 케이크도 만드실 사과 수 있고, 케이크. 네, 뭐 예. 스펀지 케이크라고 예. 보통 얘기하는 것들, 뭐 생크림 케이크부터 시작해서 사실 디저트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재료를 구매해서 만드는 게가 귀찮으니까 맞습니다. 그걸 이제 좀 그 재료들을 모아서 레시피까지 같이 해서 보내주는 그런 네, 서비스인가요? 예. 사실 베이킹을 하시는 분들도 공감을 하시는 이야기들이 네. 이제 사실 귀찮다는 거예요. 특히나 재료를 개별적으로 구매하는 것도 귀찮지만 계량하는 과정이 굉장히 귀찮은 게 많아요. 뭐 1테이블스푼, 티스푼에 1컵에 어떤 거에서는 뭐 밥숟가락 기준, 어떤 거에서는 뭐 티스푼 기준 이런 기준도 다 다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해결을 해드리기 위해서 계량된 재료를 이제 우유, 달걀, 버터까지 모두 포함해서 배송을 해드리는 서비스고요. 그리고 네. 저희가 레시피 컨텐츠를 다 자체적으로 R&D 통해서 이제 제작을 해서 보내드리기 때문에 단계별로 다 되어 있어서 영상 보시면서 직접 만드실 수 있게끔 네, 배송을 저는 사실 해드리고 있어요. 음식점에 가면 네. 이 디저트를 먹기 위해서 그 전에 좀 참거든요. 네, 디저트에 좀 신경을 많이 쓰는데 이거 먹고 살이 찌면 혹시 회사에서 책임도 져주시나요? 네, 제가 아무튼요. 열심히 네. 대답은 안 하셔도 되고. 아니, 자, 뭐가 궁금해서 그러면 예. 이렇게 또 나오셨는지 네, 네, 이 대표님이 한번 네네, 말씀. 저희가 일단 회사를 운영한 지 한 이제 막 서비스 런치한 지 1년이 다 되어 가고 있고요. 네. 예, 이제 저희가 나름대로 이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지금 이제까지 운영을 해 왔는데 네. 이제 저희도 앞으로 이제 투자를 한번 이제 생각을 좀 해볼 시점이 투자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예, 투자를 받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하다 보니 그동안 이제 막연하게 좀 알고는 있었지만 정확하게 또 저희가 이제 받을 입장이 되다 보니 또 궁금한 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저희가 어떤 저희가 기업의 가치가 대략 어느 정도 될까, 네. 라고 저희가 이제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면 그거를 과연 어떻게 책정을 해야 되지? 네, 흔히 말하면 뭐 연매출의 10배 정도로 해서 기업의 밸류를 책정한다라는 얘기도 있고, 근데 실제로 그래요. 사실 단어로만 많고 매출의 10배요? 네. 이익이 10배가 아니고 연매출이 이익인가 이익일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네네. 아무튼 이게 10배는 뭐 퍼가 평균 퍼가 10 정도 되니까. 네네네네. 자, 그렇게 일단 볼 수도 하여튼, 있겠고요. 예, 밸류에이션의 문제를 밸류에이션. 하셨는데 이제 이 대표님. 제가 먼저 할까요? 예, 이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밸류에이션은 이제 그러니까 그냥 개념적인 얘기부터 하자면 회사가 느끼는 그 밸류, 그러니까 회사가 느끼는 밸류는 이제 창업자들이 느끼는 밸류죠. 우리 회사를 바라봤을 때 비전도 들어갈 거고 미래의 어떤 그려지는 모습, 뭐 매출 성장 이런 게 다 들어가다 보니까 회사가 생각하는 밸류는 항상 높을 수밖에 없어요. 기대치가. 네. 그리고 투자자가 보는 거는 저거 제대로 되겠어?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런 약간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낮춰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밸류에이션의 어떤 그 창업자가 보는 밸류랑 투자자가 보는 어떤 그 밸류의 적정선에서 내고를 해가지고 맞춰야 돼요. 그게 이제 투자 유치와 그 어떤 밸류에이션 협상의 과정이라 보거든요. 그 갭을 줄이는 게 좀 필요한
하다라고 이제 개념적으로 많이 설명을 해요. 그래서 맞춰지는 가격을 이제 보통 뭐 프라이스, 시장 가격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 과정을 좀 거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통상적으로 이제 초기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재무적인 숫자를 가지고 밸류에이션 추정해 가지고 뭐 퍼에 뭐 10배를 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그 의미가 없어요. 제대로 맞지도 않고 3개년 뒤 추정해 봤자 다 틀리거든요. 뭐 저기 투자사의 대표님께서는 뭐 100개 정도 투자하고 나서 처음에 추정했던 매출이랑 뭐 이익이랑 비교해 보니까 맞는 게 하나도 없다더라. 뭐 그렇게 얘기하신 적도 있는데 사실 그 되게 힘들 거거든요. 거의 뭐 그 아무리 합리적으로 추정한다고 해도 이거는 미래의 변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다 감안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실적으로 재무적인 숫자로 평가하기는 어렵고 뭐 그 초기 기업에는 그래도 이제 처음에 어떻게 고급 인력들이 모였는지 파운더들 구성원들은 어떤지 그리고 제품 런칭을 했는지 런칭 리스크는 없는지 런칭을 했다고 하면은 성장의 어떤 추세는 어떤지 그 다음에 월 거래액의 변동은 어떤지 그 다음에 서브스크립션 서비스라고 하면은 그 뭐 리텐션 레이시 어느 정도 되는지 뭐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결정을 하는데 첫 투자를 받는다 그러면 뭐 적절한 팀 구성에 뭐 서비스 런칭 해 가지고 뭐 리스크 없다고 치면 뭐 30억에서 50억 뭐 멤버들이 진짜 죽이게끔 잘 모였다 그리고 그 볼륨이 매출 볼륨이 매달 엄청나게 커진다 그러면 뭐 6, 70억까지 올라갈 수도 있겠고 뭐 그 정도로 보죠. 거기서 예, 내고를 해서 시장 가격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송 대표는 어떻게 저보다 더 초기 기업을 워낙 더 많이 투자를 하셨잖아요. 예, 예. 이 대표님이 일단은 뭐 다 말씀해 주셨으니까 제가 몇 가지만 하나 더 하면 우선 회사의 재무제표 특히 캐시플로우 같은 게 정해지면 계산을 하기는 굉장히 수월합니다. 근데 늘 미래의 재무제표, 미래의 캐시플로우를 계산해야 되잖아요. 이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리고 회사에서는 그걸 이제 좋게 보시는 거고 투자자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때로는 밸류를 계산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거 투자할 사업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밸류가 수치에 그거는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때는 뭐 이걸 할 필요가 없다는 거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래서 결국 협상으로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이 대표님이 다 말씀하셨고 마지막 하나 덧붙이면 협상을 하려면 회사에 현금이 있어야 됩니다. 왜요? 그래야 그 딜을 안 받을 수가 있거든요. 협상력이 위에 있으려면 어느 투자자가 와서 너희 회사 20억이야 그러면 야 내가 20억이야 우리는 50억이야 그렇게 얘기하려면 내가 버틸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되는 거죠. 50억을 인정해 줄 수 있는 투자자를 만날 때까지. 그래서 늘 회사에 돈이 있는 상태에서 대체적으로는 이제 교과서에는 한 6개월 정도의 돈이 있을 때 끝날 수 있도록 1년 전쯤에 준비해서 6개월 정도의 캐시가 남았을 때 그 투자를 받아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잘 안 지켜져요. 예. 그렇지만 그렇게 해보시면 좋습니다. 네, 그렇죠. 예. 두 번째 질문하고 또 뭐 제가 질문 리스트를 미리 받았는데요. 예. 그다음 두 번째 질문은 여기에 뭐 보완하고 싶은 내용이나 뭐 아니면 다른 질문이라도. 저는 2010년에 사실 기술 스타트업을 창업을 한번 했었고 사실 이번에는 전혀 다른 서비스 업으로 어떻게 보면 창업을 하게 네. 되었는데 너무 갭이 저는 크다는 생각을 했어요. 특히나 뭐 어떤 기업의 가치를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술이다 했을 땐 이 기술이 어떻게 사용이 되고 뭐 얼마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명확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뭔가 서비스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뭐 저희는 플랫폼으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제일 주는 키트를 배송하는 그 서비스인 건데 이랬을 때 기술을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이랑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의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런 부분들도 항상 궁금하긴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기술을 갖고 있는 스타트업에 대한 밸류에이션이나 서비스나. 뭐 제가 생각에는 그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거로 봐서는 기술의 독창성이 있으면 좀 더 저희가 선호하는 게 있는데요. 그렇지만 서비스의 숫자가 좋아지면 그것도 또 마찬가지고 굉장히 저희가 좋게 생각했죠. 사실 그래서 뭐 어느 게 좋다 나쁘다 그리고 그게
어떤 식의 시장에서의 파급 효과를 가질 거냐를 아마 저희가 따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그런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만 잘하면 돼요. 예, 기술을 가지거나 서비스를 가지고 뭐 고객을 베이스를 가지거나. 늘리거나 그렇죠. 예. 그렇게 하면 되지 뭐 그거 뭐 기술도 하고 고객도 가지고 다 하시려는 거죠? 그쵸. 예, 네, 궁극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또 질문. 별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합니다. 예.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사실 투자자 두 분 다 투자를 네. 이제 하시는 분들이시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보셨을 때 자금 운용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정답이 있는지가 좀 궁금했던 게 저희는 재료도 다루고요. 사실 유통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상 마케팅도 당연히 해야 되고 인건비는 당연히 나가고. 근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떨 때는 좀 리스크가 있다고 하더라도 좀 이쪽으로 가면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 해서 투자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이거는 조금 더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고 안정적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사실은 이제 둘 다 대표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쨌든 한정된 리소스 내에서 비용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두 분이 생각하시기에 적당한 해답이 있다면 그것도 진짜 예. 해답이 일단 제가 먼저 대답을 네. 하고 이 대표님이 그럼 네. 보충을 하시는 걸로. 사실 이런 문제야말로 첫 번째요. 이거 창투자 뭐 투자하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안 되는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냥 투자사 전혀 하지 마시고, 그러면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예, 본인이 기준점이 있어야죠. 예, 본인의 일단 기준점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뭐 잘하고 있다는 이 칭찬 들으려고 우리가 사업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다른 회사나 다른 그 사람들에게 가서요, 제일 잘하는 회사를 일단 기준점을 가지면 좋아요. 제가 보기엔.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는 어떻게 해요? 예를 들면 우리 주변에서 뭐 예를 들면 제일 잘 나가는 스타트업은 이 자금 관리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금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돈을 많이 써야 되나 또는 이걸 조금 써야 되나 하는 거는 사실 이런 결정은 굉장히 중요한 경영적인 결정이에요. 예, 이런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래서 이게 경영이 종합 예술인 거죠. 시장 상황도 봐야죠. 우리 회사에 가진 리소스도 봐야죠. 그리고 내가 이 전략을 어떻게 할 거냐, 그 전략의 결정물로 나와야 되지. 투자자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그래서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정말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해야 되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대표님. 저도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근데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 베이킹 재료를 서브스크립션하는 서비스를 이제 개시를 했는데 우리가 한 1년 정도 서비스를 해왔는데 그 유사 서비스들이 막 생기고 있는 거야. 그래서 딱 보다 보니까 시장 자체도 커지고 있어요. 이런 고객들도 늘어나면서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는데 유사 서비스도 막 생기고 있어. 막 이런 상황이라면 빨리 펀드레이징 해가지고 시장 마켓쉐어를 늘리는 용도로 돈을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뭔가 1위 업체라는 걸 확실하게 각인을 시켜줘야 돼요. 그게 아니라면 조금 좀 천천히 쓰면서 시장이 올 때까지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전략을 뭐 생각하는 것도 그냥 경쟁자 생겼으니까 치고 나 이게 아니라 그 회사가 그려가는 큰 모습이나 판세를 좀 읽으면서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송 대표님하고 똑같은 생각인데 돈이 있을 때 그 다음 펀드레이징도 잘 되거든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그 어떤 그 돈이 한 6개월 정도 남을 때까지는 쓰되 6개월 정도 남았을 때는 펀드레이징에 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항상 펀드레이징 준비를 하면서 돈을 써야 되는 거지, 펀드레이징 준비도 안 하면서 다 써버린 다음에 우리 시장 1위인데 그 뭐 시장에서 안 알아주네, 밸류가 이건데 왜 이 밸류 안 받아주지? 아무리 이렇게 떠들어도 돈이 없기 때문에 내고에서 약간 밀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는 주의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실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이제 내부적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일 텐데, 그렇죠. 예, 스타트업이면 다 아마 고민은 하는 문제일 것 같아요. 그 리소스를 어떻게 활용할지, 뭐 자금을 어떻게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분배할지를 항상 고민을 하실 텐데, 일단은 그게 사실
여쭤본다고 이제 답을 얻을 수 있는 문제 그 질문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사실 뭐 이제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 예를 들어서 저희가 리소스를 활용하는 거하고 이제 연관된 문제인데 다른 어떤 비즈니스로 이제 확장될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많이 이제 찾았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B2C로 이제 배송하는 서비스만 하고 있지만 B2B에 대한 니즈도 이제 저희가 확인을 하고 그쪽으로 이제 사업을 이제 운영을 또 그 진행을 하려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인력적인 문제와 이제 자금적인 문제도 어차피 엮여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약간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근데 시장성이 있다는 것도 저희가 어느 정도 검증을 했고 또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부분도 있어서.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대표가 얘기한 거에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린 스타트업 엄청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린 스타트업이라는 게 돈이 없으면 어차피 불가능한 부분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최근에 와서. 그러니까 뭐 린하게 간다는 것도 어떤 부분을 테스트하고 넘어가고 그 테스트를 할 때도 사실은 결국에는 저희 입장에서 비용이 소모가 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지금 이제 B2B 쪽이 개인 카페 점주분들이 요청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 디저트를 써서 우리 카페에서도 생존하고 싶다, 더 구색을 맞추고 싶다 이런 분들도 있으시고, 또 반면에는 기업 행사에서 케이터링처럼 할 때 너희 디저트를 쓰고 싶다 이런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근데 처음에 베이킹 키트만 배송을 할 때에서 이제 B2B 쪽으로 사업이 확장이 되다 보니 여기에서 이거 돈을 어디다 얼마나 어떻게 써야 되지? 아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라는, 그러니까 시장은 보이지만 그런 부분들이 계속 사실은 둘 다 고민이 많이 되긴 네. 해요. 네. 그래서 일단 사실 뭐 3번이랑 제가 뭐 연결이 간단하게 돼서. 우선 말하고 또 우리 이 대표님이 네. 더 풍성하게 말씀해 주실 것을 알고요. 이것도 똑같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중요한 경영적인 질문이거든요. B2C도 해야 되고 B2B도 있는데 어느 걸 해야 되나? 얼마만큼의 리소스를 들여야 되지? 둘 다 해야 되나? 하나만 해야 되나? 뭐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잖아요. 어느 쪽을 해야 되지?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스타트업을 창업한 거 아니겠어요? 뭐야? 머리를 맞대고 머리를 맞대고 잘 재보는 거죠. 치고받고 싸우면서. 잘 재보는 거죠. 많이 싸우지만. 그리고 그 안에 두 번째 제가 조언하고 여기서 하나 또 그래서 이런 거를 밖에다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 아니에요. 이건 두 분이서 시장에 감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서 거기서 내가 리소스가 정 없으면 적정. 아까 린 스타트업 근데 잠깐 린 스타트업 말씀하셨는데 린하다는 거에 린은 예전에 비해서 한 10년 전에 비해서 린하다는 거예요. 린 스타트업이 맞습니다. 뭐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자본이 안 들어가요. 그렇지만 옛날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저거 옛날에는 가셔가지고 배달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요즘식으로 택배가 이렇게 뭐 이런 거 안 되잖아요. 가가지고 일일이 들고 가야 되거나 뭐 크게 트럭을 불러서 갔어야 되는 거니까. 예를 들면요. 한 가지만 봐도. 아무튼 그래서 잘 재보시란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그래서 이 업계에 오래 계셨던 분들이나 그런 분들의 지혜를 구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경험이 부족하잖아요. 이런 거를 뭐 혹시 해보시지만 부족하면 해본 사람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셔서 그분의 얘기를 전체로 믿을 수는 없지만 참고하셔서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으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이 대표님, 덧붙여서 일단은 두 분이 상의해가지고 결정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투자자가 만약에 들어온다면 투자자가 다 아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그렇지만 털어놓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깨치는 경우가 또 의외로 많아요. 막 고민을 털어놓다 보면 거기서 답이 나와요. 그리고 투자자가 같이 이렇게 상담을 해주면서 자기가 잘 모르거나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그나마 이렇게 투자했던 유사한 그런 포트폴리오들의 과거의 어떤 그런 사례라든지 그 포트폴리오나 아니면 그 뭐 펀드에 출자한 투자자들 통한 뭐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좋은 분을 소개시켜 준다든지 그러면서 어떤 기존에 갖고 있는 네트워크의 폭을 확 넓혀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도 투자를 받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대표님 그런 상황에서 혹시 오면은 주로 혼내는 스타일인가요? 아니면 이렇게 잘 들어주고 이렇게 포용하는 스타일인가요? 아니면 저는 야단치고 막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은 엄청나게 깨서 보내죠.
예. 예. 왜냐하면 그 본인이 그게 잘못됐다라는 걸 명확히 모를 때가 있어요. 이거 분명히 이거는 잘못된 건데 그런 것들은 저는 주저없이 그냥 딱 예. 직설적으로 얘기는 해주죠. 예. 그런 알겠습니다. 편이고 뭐 이런 B2B가 올냐 B2C가 올냐 이런 건 모르기 때문에 그냥 들어주고 뭐 소개시켜주고 이런 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편이죠. 좀 해결이 되셨나요? 답이? 네. 오늘 네. 저희가 해서는 안 될 질문만 지금 가지고 아닙니다. 우리 쏠지 말고 물어보고 그쵸, 예, 그래서 이 대표님이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아무거나. 투자자에게 그래서 투자를 받고 투자자에게 잘 물어봐라 이런 뜻이 아니 이런 것 같고요. 그러면 또 예.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 기존 예, 예. 네트워크가 예. 커지니까. 사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엔젤 투자가 더 활발해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경험 있는 분들이 예. 이 친구들은 이런 사업을 하면 좋겠어 그러면 투자도 해주시고 와서 조언도 이제 이런 해주시고. 하면은 이런 조언도 해주시고 그래서 그런 과거의 경험과 새로운 어떤 예. 이런 그 활력적인 그런 그 예. 뭐랄까 그런 게 합쳐져 가지고 네. 새로운 걸 만들어가는 이런 일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마지막으로 하나 정도만 더 혹시 물어보실 거 있으세요? 저희가 이거는 그냥 제가 오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예. 궁금해진 그런 최근에 질문 궁금해진 건데 요즘에 이제 저희가 뭐 그 마켓에 이제 진출하는 그런 지원 사업들이 있어요. 온라인으로 오픈 마켓이라든지 이제 네. 그런 쪽으로 이제 그 스타트업들이 만든 제품들을 그런 입점하는 걸 좀 도와주는 지원 사업들이 있는데 네. 이제 거기서 이제 그 교육을 듣다 보니 무조건 많이 들어가라. 어디든지 이제 뭐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제품이 약간 그 브랜딩이라고 하면은 좀 약간 프리미엄의 그런 느낌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오픈 마켓은 저희가 일단은 지금 들어가 있지 않고 예를 들어서 어떤 편집샵 뭐 자기만의 독특한 색깔이 있는 그런 샵들에서 저희가 네. 이제 그쪽으로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뭐 그 이제 설명하시는 것도 이제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그런 다양하게 들어가 있을수록 마케팅적으로 검색을 했을 때 관련 상품이 걸릴 확률도 높아지고 그래서 오픈 마켓이라고 뭐 그 국내 유명한 어떤 마켓들 심지어는 해외 뭐 아마존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최대한 많이 올라가 있어야 뭔가 더 시장을 넓히는 데 도움이 훨씬 많이 된다. 노출도 많이 네. 이제 뭐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네. 일단은 회사의 어떤 제품 포지셔닝하고 브랜딩 전략을 좀 더 명확히 먼저 인식을 하셔야 돼요. 거기에 따라서 시장을 어떻게 접근할 건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처음 그 브랜드 이름을 피나포레 네. 들었을 때 브랜드 이름이 과연 맞나라는 생각부터 먼저 들었어요. 저는. 이게 무슨 디저트 베이커리 이거 연관이 제가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뭐 물론 연관이 있는 용어를 정하셨겠지만 일반인들이 아니면 뭐 제가 문외한이라서 그런데요. 과연 이건 알아들을 수 있을까? 만약 제가 못 알아들었다면 아무래도 이게 고급 브랜드를 포지셔닝 할 것 같고 여기 그 업에 관련된 사람들만 아는 그런 용어일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제품 이름을 브랜드를 그렇게 정했다면은 싸구려 마켓 들어가면 안 되죠. 프리미엄 전략 계속 유지해야죠. 그러다가 만약에 오픈 마켓 들어간다 그러면 브랜드를 분리를 해야죠. 저가 브랜드, 고가 브랜드로 나눠서 가는 게 맞는 거지. 저는 아예 그냥 이 브랜드 가지고 다 들어가는 거는 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홍 대표는 어떻게? 사실 제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 우리 이 대표님의 네. 일단 이 대표는 박사님이시거든요. 저는 엔지니어 석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고요. 이거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잘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뭐 그 브랜딩이나 마케팅에 네. 대해서는 조언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보다 일단 이 대표님의 대답을 참고하셔가지고 전문가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는 전문가는 아닌데. 들으시는 게 좋겠다. 예. 근데 그 프리미엄 이런 브랜드 전략을 쓰면서도 검색이나 이런 노출이나 이런 게 많이 되게끔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는 좀 더 고민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홍준 대표님이 오셨으면 좀 조금 더 더. 이렇게 그런 마케팅이나 이런 쪽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홍준 대표님 또 뵙고도 여쭤보고 또 의견 있으면 다양한 그런 얘기 들으면 또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뭐 사실 뭐 저희가 네. 가지고 있는 답도 사실 말씀하셨던 거하고 같은데요. 네. 이게 혹시 틀린 건 아닌지 한번 네. 확인차. 예, 그런 것도 네. 되게 중요하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저기 이렇게 또 쫄지 말고 물어봐야 나와주셔서 귀한 시간 내주신 그러니까 거 용기를 내서 진심으로, 나오셔서 예, 예, 다시 한번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네, 집에서도 감사드립니다. 피나포레 한번 사서 감사합니다. 베이킹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주인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